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 개론입니다. 뭐 찍는지 또 써놔야 되겠구나. 세법 개론. 그죠? 지난주에 올린 영상은 다들 봤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보강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렸죠. 지금 찍는 강의는 이제 시험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시험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를 또 찍어서 올릴 거고,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비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질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은 게 없어요. 학생들은 저한테 지금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거라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아직 학교 당국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세무사 대비 고시생들 상대로 강의도 하러 가는데 거기에도 각 대학에, 부산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이 오거든요. 학생들한테 너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인제대학은 김해에 있어서 또 부산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집중을 잘 해가지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기말평가를 대비해가지고. 자, 해볼게요. 제 기억이 맞으면 353페이지에 대손세액 공제 하면 돼요. 대손세액 공제. 자, 대손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공급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고요. 공급자가 100원짜리 물건을 공급하면서 부가세가 1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겠죠. 자, 외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회계 영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계를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부가세가 있는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 자, 외상으로 거래했다. 매출 채권 110원. 매출은 100원. 그리고 나머지 10원이 이제 매출 부가세죠. 매출 부가세, 이걸 이제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정 과목 예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라고 표현할게. 부가세 10원. 이 부가세 10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지. 10원 이렇게. 됐죠? 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외상거래를 하면 매입 채무 110원. 그리고 매입이라 해도 되고 재고라고 해도 되는데 매입을 할게요. 그리고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성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정 과목을 지금 언급하면은 본질이 또 정작 중요한 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부가세라고 얘기할게. 자, 부가세 10원. 이 부가세 10원을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받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대손세액 공제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 10원까지 거래 징수해야 되니까 110원을 받아와야 돼. 그럼 110원을 받아오면 공급자 입장에서 그 10원을 부가세로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한다고. 그런데 외상거래가 이루어졌대. 외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110원이라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받은 적이 없는데 부가세 10원은 매출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해버렸다고. 해버렸는데 받는 자가 망해버렸어.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지. 그러면 미리 내놓은 10원 있잖아, 매출세액. 요걸 대손세액 공제라는 형태로 차감해준다, 그 얘기예요. 해서 10원을 차감해준다고. 그럼 반대로 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받은 걸 다시 기해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내야 된다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 근데 공급자가 만약에 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저 돈 떼이고 가만히 있을 거 같냐고. 어떻게든 받아내지. 집 앞에 가서 똥을 쌓아놓을 거라고. 더럽게 할 거라고.
더럽게 해서 돈을 받아냈다고. 받아냈어. 받아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매출세액을. 그죠? 그게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됐나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다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죠? 변제 대손세액. 됐나요?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외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매출세액 낸 거, 공급받는 자가 대손사유에 해당을 해서 망해버리면 그 매출세액 10원을 다시 공제를 해준다. 근데 제가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손세액 가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다시 내야 되는 게 대손 처분받은 세액, 다시 공급자 입장에서 내야 되는 거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칸에서 더하고 빼고 한 번에 다 조정해요. 한 번에.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아가지고 다시 매입세액을 낼 때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는 걸로 조정을 해주고,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 때는 변제 대손세액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받는다고. 됐나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 칸에서 조정 다 하고, 받는 자는 각각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서식을 잠깐 보고 갈게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손가락 잠깐만 끼고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중간으로, 서식의 중간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괄호 8번을 찾아보세요. 괄호 8번. 괄호 8번에 대손세액 가감 이렇게 돼 있죠. 대손세액 가감.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데서 더하고 빼고 조정을 한다. 자, 이제 공급받는 자 입장을 볼게. 공급받는 자 입장. 공급받는 자 입장은 324페이지 봐봐.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에 중간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괄호 52번. 괄호 52번 찾아보세요. 찾았죠? 대손 처분받은 세액. 여기서 조정한다. 하나 더. 자, 다시 중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괄호 어디 갔냐? 괄호 47번. 괄호 47번. 괄호 47번에 보면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한 칸에서 더하고 빼고 다 조정하는데, 받는 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제 353페이지 다시. 재화 용역을 외상 매출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 시기인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한다. 근데 그 후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 매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별도의 조치가 없게 되면 공급자는 거래 징수도 못한 부가세를 납부를 했다고 부담하는 반면, 공급받는 자는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세를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를 한다. 자, 다음 밑에 적용 요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모두.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세 채권일 것. 당연하지. 부가세가 과세되는 채권이어야지 부가세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죠? 동그라미 2번. 대손 사유를 충족할 것 돼 있죠. 대손 사유를 충족할 것. 손가락 잠깐만 끼고 354페이지 괄호 2번. 그럼 도대체 대손 사유는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세법, 소득세법 강론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맛만 잠깐 볼 거예요. 법인세법에 보면 이게 복잡해. 대손 파트에 가면 이게 신고조정 사유인지 결산조정 사유인지에 따라가지고 또 막 구분이 되고 그래.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참고 삼아 그냥 밑에 별 표시에 대손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동그라미 기억.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더라. 법에 따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상사채권이냐 민사채권이냐 따라가지고 뭐 5년이냐 3년이냐 단기 소멸시효라는 걸 적용받으면 또 1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더라. 혹은 동그라미 니은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대손 사유라고. 자, 됐다. 그러면 대손 사유가 어떤 건지도 공부했다.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등을 제출할 것. 이건 그냥 서식입니다.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고 싶으면 이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냥 서식이다.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법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을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에 정한 기간 내에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대손세 공제 못 받아.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에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는 기한 요건 이런 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라고. 자,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354페이지, 괄호 3번. 자, 기간 요건.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 사례를 볼게. 자, 2011년 6월 10일에 재화를 공급을 했대. 그 밑에 그림을 봐봐. 2011년 6월 10일이 공급이면 10년이 되는 날은 2021년 6월 10일이고 10년이 지난 날은 6월 11일이 될 거야. 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은 6월 30일이고 그 종료일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야. 됐죠? 공급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대손이. 자, 밑에 그래서 대손 기한이 7월 25일이다. 7월 25일 지나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밑에 괄호 4번. 신고서 제출 요건 돼 있죠. 자,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된다. 증빙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말, 다만,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손세 공제는 확정 때만 해줘요. 예정 때는 안 해준다. 이게 중요하다.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손금액, 부가세 포함된 거에 110분의 10을 곱한다고 돼 있죠. 당연한 말이에요. 보세요.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110원 지금 떼였잖아. 그죠? 곱하기 110분의 10. 그럼 10원이지. 그게 부가세잖아. 요걸 대손세액 공제해준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 괄호 1번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동그라미 1번 공급한 사업자, 공급한 사업자. 그죠?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걸로 뺀다.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공급받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어떻게?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해가지고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얘기는 납부세액에 다시 더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됐죠? 넘어가면 356페이지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공급한 사업자 입장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안에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가감으로 다시 매출세액에 더한다. 됐죠? 자,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후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매입세액에 더하니까 납부세액은 차감하는 형태가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매입세액으로 간다. 너무 시작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했나? 그죠? 여담도 안 하고. 학생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시대요.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져서 좀 아쉽다고. 그죠? 원래 제 강의 스타일이에요. 원래 제 강의 스타일은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수강생들 혹은 학생들 반응을 보면서 제가 깊이를 더할 건 더하고 얕게 할 건 얕게 하고 예를 조금 더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작년에 강의할 때는
실시간 강의로 했거든. 실시간 화상 강의로 하니까 애들한테 피드백 달라, 이해됐냐? 그러면 대답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대답을 안 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실시간 화상 강의로 하니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는 거에 비해 가지고 화질이 엄청 안 좋아요. 화질이 많이 안 좋아서 전자칠판에 판상한 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고, 그리고 뭐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근데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이유가 있다. 화질의 문제도 좀 있다. 그죠? 대신에 졸지 말고 잘 따라와서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니면 멀티태스킹으로 지금 모니터에다가 화면을 한 개 더 띄워가지고 헤드샷을 날리고 있는지, 카트라이더 깃발 잡기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쌓이는 게 참 무서워요. 이 법과목은. 나중에 쌓여가지고 시험기간 임박했을 때 한 번에 빵 터져버리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죠? 여기 또 뭐 전공 필수 이런 과목일 거 아니에요. 그죠? 포기하면 또 재수강, 삼수강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손에 묻힌 김에 잘 해놔 놓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8장에 매입세액과 이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있죠. 자, 매입세액이 계산. 자,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계산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부가세 신고서 서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매입세액 계산 구조도 이렇게 돼 있다. 자, 1번에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같은 거, 건물이나 감가상 자산 이런 거 취득할 때는 금액이 크겠죠. 이건 별도로 고정자산 대장에다가 등록해가지고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이 있을 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조금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만. 이번에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도 포함시켜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있죠. 네. 이건 앞에서 건너뛰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4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분. 앞에서 우리 영수증 공부했어요.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과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는 증빙을 영수증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영수증이더라도 전자적 단말기, 기계장치에 따라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했다. 그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한 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5번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고, 과세사업 전환이라는 게 있고, 재고 매입세액, 요거는 간이가세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대손세액, 방금 살펴봤던 거. 자, 9번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0번, 요거는 겸용사업자에서 하는 거. 11번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 아까 했었고. 자, 여기서 1번, 4번, 9번만 체크를 딱 합니다. 1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4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그리고 저 밑에 9번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건 차감하는 거. 그쵸? 자, 뭘 설명하려고 이걸 갖다 쓴 거냐?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입각해 있다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얘기는 매입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해야지. 즉,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준다 했다고. 그럼 세금계산서 수령한 거 있죠? 그걸 여기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갖다 쓴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있나요? 내가 면세사업자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잖아. 그죠? 세금계산서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령분에다가 다 갖다 써. 다 갖다 쓰고 공제 안 되는 건 여 밑에서 차감해. 그게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이걸 암기해야 돼. 다시.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은 1번에 다 갖다 써. 다 갖다 쓰고 공제 안 되는 거 9번에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차감한다고. 됐나요? 아, 왜 이렇게 합니까? 귀찮게. 서식이 그렇게 생겨 있어. 서식이. 그런데 4번에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수령분 있죠. 요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갖다 써. 공제 못 받는 건 안 갖다 쓴다고. 됐나요? 됐죠? 이 파트에서는 매입세 불공제, 이걸 암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표 밑에 별표시 1번.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은 1에 다 적고 공제 못 받을 걸 9번에서 뺀다. 자, 별표시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에는 처음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쓴다. 자, 1번에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돼 있죠. 그죠?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이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그 공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다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즉 구입하는 시점에 다 공제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1,000만 원치를 사왔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이 매입세액 100만 원을 1기의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거야, 2기에 받을 거야, 내년에 받을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내가 1,000만 원치 사온 거 중에 400만 원치는 1기에 쓰고 나머지 600만 원치는 2기에 쓸 거다. 그럼 그에 대한 부가세 40만 원은 1기에 공제받고 60만 원은 2기에 공제받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입 시점인 1기에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을 다 공제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 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입 시점에 공제를 받는 거죠. 따라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그 시점에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다. 사용 시점이 아니다. 됐죠? 밑에는 볼 필요 없다. 넘어갑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번호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건 같이 포함시키면 되고 3번 건너뛰고 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도 있죠. 영수증을 수령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영수증의 일종이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 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표 밑에 별표시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다. 됐죠? 다시 올라와서 이제 표에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아야 된다. 당연하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아야 부가가치세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됐죠? 원래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그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세금계산 수취하잖아. 세금계산 수취하는 거 대신에 그거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나 똑같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저 사람이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야 부가세라는 게 존재하니까.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도 있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2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한 장씩 나눠 붙이면 이 세금계산서를 법적 증빙으로 국세청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랬지. 그럼 국세청 폭발한다 그랬지.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한 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 표를 작성해가지고 국세청에 보낸다고. 그 표가 매출체별 세금계산서 학기표, 매입체별 세금계산서 학기표로 했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똑같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수없이 많은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 작성을 한 표를 보낸다고. 그 표의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야. 됐죠? 됐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5년간 보관할 것. 일반적으로 법적 증빙은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자, 동그라미 5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고 375페이지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의제매입세액. 자, 의제매입세액은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간략히만 얘기할 거예요. 간략히만. 내가 과세사업자야. 내가 과세사업자인데 물건을 사와. 물건을 사오는데 이 물건들이 연세대는 농, 축, 수, 임산물 같은 걸 사와. 우리 면세에서 했죠. 그죠?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 가공까지만 거친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은 면세를 했죠. 그런 걸 사온다고. 그런 걸 사와서 과세사업자인 내가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로 공급한다고. 그럼 잘 봐봐. 나는 과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니까 매출세액은 얼마 존재한다고. 근데 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을 사놓으니까 항상 없는 거야. 이게 너무 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를 해줄게. 요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럼 얼마만큼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원래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잖아. 그럼 의제 매입세액도 이 매입액의 10% 하면 되겠죠. 근데 놀부 계산 요렇게 안 해줘요. 요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주는데? 조금 복잡게 해줍니다.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요게 10%가 딱 안 됩니다. 10%보다 적어요. 10%보다 적은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그나마 조금 더 커져요.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을 해준다더라.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야.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과세되는 음식 용역으로 제공을 한다고. 그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통조림 제조업자야.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면세되는 복숭아를 사와서 과세되는 복숭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팔아.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와인 제조업자야. 면세되는 포도를 사와가지고 과세되는 와인으로 만들어서 팔았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구 제조업자야. 면세되는 임산물을 사가지고 과세되는 가구로 만들어 팔았어. 이런 사람들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375페이지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 및 소금 등을 공급하다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됐죠? 자, 밑에 괄호 2번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야 된다. 내가 과세사업.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그죠? 과세사업 1번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제조 가공을 거쳐야 된다. 제조 가공.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해야 된다. 됐죠? 다만 면세 포기 규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면세 포기 공부했어요. 내가 생선을 유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출을 한대. 그럼 면세보다 영세율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내가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아. 그럼 영세율을 적용받는 나도 과세사업자거든. 생선 사오잖아. 면세되는 생선. 이걸 공급을 한다고. 이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고. 왜? 그대로 유통했잖아. 제조 가공을 거쳐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됐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됐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외다. 밑에 별표시 2번의 사례. 생선을 수출할 때 생선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영세율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그 생선 구입액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 됐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 신고와 함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됐죠? 그냥 서식이에요. 확정이나 예정신고와 함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동그라미. 즉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도 하고 확정신고 때도 한다. 됐죠? 밑에는 읽지 말고. 괄호 3번에 의제 매입세액의 계산. 동그라미 1번. 면세 농산물 등 공제 대상 매입 가격 돼 있죠. 뭐 둘 중에 작은 거라고 돼 있죠. 둘 중에 작은 거라고 돼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1번만 봐봐요. 면세 농산물 등 공제 대상 매입 가격 곱하기 공제율이라고 돼 있지. 공제율부터 한번 보자. 377페이지. 이 공제율에는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맨 밑에 칸. 위외의 사업. 이게 원칙이라고. 자, 위외의 사업은 102분의 2. 102분의 2가 원칙이다. 102분의 2가.
그 위로 이제 제조업으로 올라가. 제조업. 동그라미 3번이 원칙이다. 제조업은 102분의 2가 원칙이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제조업자 중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를 해주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근데 제조업 중에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이런 데는 106분의 6을 해주겠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음식점. 음식점은 좀 많이 해줘야지. 어떻게 많이 해주는데 위외의 음식점 업자에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한시적으로 109분의 9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맨 위에 칸 과세 유흥장소. 과세 유흥장소는 노래주점, 룸사롱, 단란주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유흥장소는 그냥 102분의 2다. 102분의 2. 됐죠? 됐죠? 됐습니다. 자, 공제율 이래 있고, 다시 376페이지에 단가로 1번에 이제 면세 농산물 등 공제 대상 매입가에 과세 사업자의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아주 길게 안 할 겁니다. 35분 지나면 파일이 또 자꾸 쪼개지더라고요. 올릴 때도. 잠깐 쉬었다 하시죠.